저희 코그만 나오면은 어떤 사고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 굿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최근에 물론 이기긴 했지만 사실 썬더랜드전 제 경기 봤을 때 와 이거 못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뭐 리드를 하고 있다고 한들 근데 썬더랜드한테 클러치에 가까운 찬스들을 계속 제공해주고 실제로 박스 안에 볼이 너무 쉽게 들어가서 저는 당연히 뭐 리버풀의 승점 들어갈 바랬지만 근데 생각보다 가능해 보일 정도로 많이 위태로웠는데 또 마침 첼시도 지금 상황 안 좋긴 하지만 리버풀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와 감독 경질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구나. 저도 지금 자를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사실 이미 지났다고 봤는데. 잘 잡은 걸 수도 있는 게 저는 최악의 경질 사례가 저는 지난 5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로저스라고 봐요. 로저스? 레스터 시티 로저스. 오. 걔가 4월인가 잘렸어요. 강등 진짜 거의 끝판까지 5월에 잘렸나 4월에 잘렸나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 빨랐으니까. 그쵸. 강등의 위험에 놓여져가지고 잘랐다고 보면은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고. 사실 로저스 경질 사유랑 션다이치 경질 사유랑 그다음에 프랭크 경질 사유랑 똑같아요. 지금 강등권에 있고 거의 강등 당할 위기니까 경질된 거야. 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랭크 감독의 경질로 하여금 이번에 코그에서 첼시 나갔고 토트넘 나갔고 레알 마드리드 나갔고 지금 리버풀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세과형 나와가지고 아스날만 뭔가 없을 뿐. 근데 우리가 세과형 찍을 때 이 말 했잖아요. 코그 나오면은 성적 떨어진다. 지금 실제로 승점 4점 차. 브랜트포드한테 경기력까지 밀려버리면서 제 경기는 못 봤거든요. 자버려가지고. 근데 우린 사실 일어나면 뭐 봐요? 품목 들어가죠.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는데 XG값이 밀려있어. 뭐야 이거? 슈팅 밀려있어. 코그에서 나오면은 성적이 다 떨어집니다. 감독 잘리고 온갖 이상한 일은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세과형이 카톡 줄 것 같아요. 조만간 15형 부르라고. 우리 나중에 K리그 쪽이랑 컨택해서 감독이 나갔어.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진짜 성적 박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진짜 팬들 난리 날 것 같은데. 너 지금 감독한테 뭔 짓 했냐고 지금. 먼 나라 영국한테도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물론 사실 미신이겠지만 근데 너무 과학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도 나온 분들의 팀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첼시는 경질되고 나서 성적이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경질 자체가 좋은 사건은 아니었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가시비 그리고 15형을 부르고도 나머지 떨어진다. 이거 밸런스 맞춰야 돼. 다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맞춰봤을 때 야 진짜면은 다음 시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리빅이 보는 지금 상황에서 부르고 싶은 패널이 있다. 얘 좀 내려와야 된다. 가시비. 저도 올 때 됐어. 아니 빌라 팬 한 분 해가지고 빌라도? 그거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은 같이 불러서 한번 또 둘이 토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전임 감독이 저렇게 외설적으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격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 비난이라기보단 비판에 가까워요. 그쵸.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프랭크 감독이 잘리지 않고 안지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딱 했으면은 야 너가 뭔데 이런 말이라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프랭크 감독 잘리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발언권을 갖게 된 거죠. 앞서 선임됐던 감독들의 선례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토트넘이 추구하는 거는 유럽 내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 하는 행동은 빅클럽이 아니다. 임금 구조를 봤을 때 임금 이렇게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럽 거대 팀들과 싸울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본인을 대변하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게 나는 리그 내에서 좋은 자원 노려왔었다. 맞아. 그때 쿠두스 나오고 세메뇨 나오고 그 다음에 게히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투도 나오고. 그런 애들을 노려왔고 실제로 네트워를 하이제킹 당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에 실패해서 토트넘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근데 정작 그 시즌에 본인이 17등을 받았고 우승을 했잖아요. 이 원인을 약간 간접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네. 그 바로 직전에 우승한 감독들은 어깨가 서잖아요. 프랭크 너 뭐 했어? 내 후임으로 와가지고는 지금 리그 순위도 안 좋고 챔피언스 리그 나갔지만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쾌한 부분도 많지만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일리 있는 말들도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뻔한 말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뻔한 말인데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트넘 전임 감독이 해서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나는 리빙님도 둘 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토트넘 팬들도 심지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선수를 데려올 때 런던 메리트 말고 크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설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뉴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뒤처지고는 있고 우리가 물론 뉴스 리그 성적은 좋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배출한 1군으로 배출한 선수의 질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더불어서 리그의 평균 순위 자체도 좀 낮은 편에 속하고 또
우승 트로피 없는 건 너무 진부하게 계속 말했지만 그것도 적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지만 토트넘 내부 폭로자가 무리뉴 이후로 이렇게 말한 건 처음 봐요. 없죠, 아무도. 무리뉴가 한번 디스 세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이 보드진의 이런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조차 안 돼요. 포스테코글루를 데려왔을 때는 재밌는 축구를 하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실제로 재밌는 축구를 했고 좀 빠꾸 없는 축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보수적인 프랭크 감독을 데려왔어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사실. 그럼 프랭크 감독을 날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떤 유형을 택할지 약간 이제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전. 저는 장기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팬으로서, 물론 리빙도 경험해봤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코어부터 확실해야 된다. 선수단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굴릴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서 직전력으로 바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연건들이 정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에요. 베리발도 사실 정착이라고 보기에는 적응은 잘하고 있지만 더 높은 클래스를 보여주어야 토트넘 장기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잘 굴러간다는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이 활약해야 돼요. 첼시도 지금 보면은 어린애들이 와서 코어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어린애들 영입된 애들 실적은 아쉽긴 하지만 이 장기 프로젝트에서 노려왔던 게 카이세도, 엔소, 파머 이런 애들이거든요.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아스날을 본다. 사실 외대고로 그때 되게 어렸어요. 20대 극초반에 애를 그 주장을 주면서 굴렸고, 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굴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어린애들의 포텐을 만개시킬 감독이 좀 필요하다 봐요, 토트넘에. 새로운 감독의 역량을 봤을 때는 그런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만 해도 그 정도 스쿼드 파워면은 저는 챔스권에서 유럽파권은 무난히 딴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프랭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반박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유망주 활용을 잘하냐? 그러지 않아요. 텔 완전 안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인물이 데제르비. 일단 너무 탁월한 선택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데제르비, 왜냐면은 브라이튼이 원래 평균 연령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그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유로파 리그 티켓을 땄으니까, 또 중도 부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에 더불어서 포체티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첼시가 아무리 포치와 함께 안 좋았던 시절이 있다고 한들 저는 거기서 얻어간 메시지가 있다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차비. 정식 감독 아니고 임감. 임감으로요? 네. 오. 아니면 뭐 정식 감독까지 생각해봐도 되고, 왜냐면 차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토트넘 지금 문제점 뭐예요? 생각해봤을 때 스쿼드 굴릴 때. 토트넘은 우선 미드필더들이 다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기 스쿼드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한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부상. 부상과 그쪽 관련된 자원들 거. 부상 너무 많죠. 그리고 유스 애들이 지금 정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제일 잘한 게 샵이에요. 샵이가 21-22 시즌 때 주축 부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들 어떻게든 끌어다 쓰면서 올렸어요. 그때 갑이나 이런 선수도 나갔었잖아요. 발대도 그렇고. 그거를 잘하는 감독. 심지어 리그 순위도 그때 꽤 선방했습니다. 2등인가 3등인가 했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감독이다? 토트넘에 너무 어울리지 않나? 토트넘에 지금 당장 단점들을 막아주고 유망주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솔직히 좋은 평가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와 봐야 아니까. 또. 진짜로 라리가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성적을 냈지만은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일정도 너무 빠듯하고, 저도 그래서 어떤 감독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토트넘 현재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임감을 만약에 쓰고 시즌을 끝난 다음에 다시 부임시킨다? 저는 그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정식 감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감을 통해서 보드진하고 한번 무책임한, 사실 나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존나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차비가 라포르타하고 졸라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다크나이트가 돼가지고 성적은 좀 상승시켜주되 계속 싸우는 거죠. 야, 나 지금 보드진 우리 문제 개 많아. 근데 실제로 지금 피오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보드진 욕한 거 마침 포스테코글로도 있어요. 포스텍도 그거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맞서 싸워줄 사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감독 얘기하기 전에 보드진의 선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면 여기서 데제르비 선택하는 거는 보드진하고 무조건 싸우는 인물이잖아요. 그쵸. 영입 관련해서 권한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감독 중에 하나니까. 실제로 코치 13명 데려오고 있다 했었어요. 토트넘하고 컨택했을 때. 본인의 이 사단과 함께 딱 꾸리고 싶어하는 딱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감독이. 토트넘이 그거를 용인해 줄 수 있냐. 그게 우선 좀 궁금했고, 그걸 안 할 거라면은 헤드코치 선임해가지고 또 본인들 입맛에 맞는 영입해주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유형으로 진행해주는 감독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감독 데려오면 또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토트넘이 어느 유형을 택하고 싶은지 이런 결과물이 보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프랭크는 아직 그걸 다 보기도 전에 전 잘랐다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흐름만 보잖아요. 잘못하면 포체티노가 다시 복귀하는 거를 원하고 있나? 그런 그림도 보이고.
근데 저는 그 감독이 약간 라이트한 사람이 오면 약간 약화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 게 그 사람이 만약에 특화된 능력이 선수 능력 살리기에 특화가 돼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마레스카. 유명한 완전 유명한 사람 오는 것보다. 음. 왜냐면 전 요즘 프리미어리그 트렌드 보잖아요. 감독 임금은 내려가고 선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 말은 즉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수의 퀄리티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감독의 능력보다 선수의 능력이 좀 더 중요시되는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살리는데 중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타겟을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보드진하고 같이 맞춰 나갈 수도 있긴 해요. 그만큼 토트넘이 지금까지 감독을 선임한 베이스나 방향성이 모호해서 이래요, 우리가. 지금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리버풀 하면은, 리버풀은 항상 그 방향성이 동일한 인물, 그 DNA를 갖고 있는 인물. 첼시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사실. 헤드코치에서도 그 전술적인 게임 모델이 동일한, 바로 로세니어 감독 데려왔고. 그런 보드진의 선택, 그 기준을 보고 싶은 건데, 토트넘은 항상 여기 왔다가 극단적으로 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아, 이게 생산적인 실패이긴 하냐. 그쵸.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이게 뭐 기준점이라도 파악이 돼야 납득이 되는데 그러지 그쵸. 못하니까. 포체티노 있을 때는 우승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승 청부사로 무리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무리뉴 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흐름에 콘테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는 야 콘테가 조금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재미없다 축구가. 포스트코글로 앉혀놨어요. 축구 진짜 재밌었어. 근데 개판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프랭크 감독 왔죠.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다시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돼요. 프랭크 감독은 득점을 아예 못했으니 그런 선택으로 할 거라면 이제 데제르비는 누구보다 축구를 재밌게 하니까. 그렇죠. 완전 공격적이죠. 오히려 뒷공간 뻥뻥 뚫려서 문제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포드진하고 싸울 수 있는 인물. 이런 선택들로 하여금 저는 이번에 리스트를 쫙 둘러봤을 때 다 데려올 만은 해요.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돈 많잖아요. 새 감독으로 누가 적임자일까? 하면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로메로를 죽일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나? 그치. 완전히 사실 그 문제 나왔거든요. 그 프랭크가 로메로를 통제를 못했대요. 그렇죠. 엄청. 실제로 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르헨티나 레전드. 포체티노네. 아씨. 그래서 포체티노 완전 미는 거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르헨티나 라인으로 하면 이게 아르네슬로 반다이크 이 시너지처럼 있지. 포체티노 진짜 확률 높겠다 이거. 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르헨티나 라인으로 맞추면은 로메로도 만족하고 스페니쉬 쪽 다 괜찮아요. 이탈리아도 아르헨티나 친해요. 또 심지어 국가적으로 실제로 그렇고. 그럼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이런 애들 약간 살려주는 지금 주장단 애들이에요. 사실상 포로는 주장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이상하진 않네. 근데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 복귀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텐데. 그쵸. 사실 지금 성적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북중미 컵 대회에서도 되게 안 좋았으니까, 성적. 그리고 첼시에서도 연봉 150억 받았어요. 근데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또 PSG까지도 가더라도 긍정적인 기억은 또 아니었고. 근데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토트넘 매력적이에요. 그치. 어차피 미국 감독 이번에 월드컵 끝나잖아요. 메리트 없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유로 대회를 뭐 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미국 대회 끝나면은 포체티노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프리미어리그 오고 싶겠죠. 토트넘 자리 비어 있어? 그리고 능력 대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통 레전드잖아요. 약간 후회죠. 인심 좋아져. 연봉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능력 좀 모자라더라도 너 한번 와줄래? 이게 돼요. 실제로 램파드가 좀 그런 느낌으로 온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생각엔. 포치로 그러면? 로메로를 판매하지 않는다면은 포치 확률 꽤 높아 보입니다. 그 옳다고 보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네.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할 거면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흐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타이트하게 싸울 수 있는 감독들을 데려오는 게 맞고, 포체티노는 이미 실패한 감독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라울라? 이라올라 너무 좋아요, 이라올라. 글라스나 안 돼서. 글라스나도 너무 수동적이에요. 근데 이라올라는 아까 말한 프랭크 감독의 반대. 능동적으로 공격하고 싶어 하는 감독이고. 오히려 성향적으로 봤을 때 이라울라 그 지표가 제압박 지표? 그 공 탈취해가지고 얻어낸 지표가 제일 높던데요? 맞아요. 1등이던데? 맞아요. 그거 보면은 오히려 포스텍하고 유사점이 있지, 차라리. 그렇죠. 닭공이니까. 재밌긴 하겠네요. 저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우리가 종합하게 되면은 포체티노로 오게 되는 것은 로메로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는 포체티노는 이제 더 이상 볼 감독은 아니라고 봐서, 그래도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리그 적응돼 있고 본머스 선수들 빼올 수 있는 이라올라가 너무 적합하다고 봐요, 지금. 아니면 스칼론이 어때요? 스칼로니도 지금 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월드컵 이제 끝나고 너 이제 아르헨티나 지겹지? 토트넘 와볼래? 근데 아르헨티나 라인으로 갈 거면 그것도 돼요. 진짜. 아니 메시 감독 세워요.
수석 코치 대폴. 말 안 들어 존나 패겠지, 이제. 아르헨티나 커넥션 가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맘만 먹으면은 못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감독 중에는 이라올라가 제일 메리트 있고 현실성 있고 저는 토트넘과도 어울려요. 제일 좋네. 그냥 이라올라 해야겠다. 이라올라가 다가올 여름에 FA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본머스하고도 연장 계약 안 할 거고 딱 본인의 한 단계 높은 싸움 하는데 완전한 빅클럽 라인 한 4위권 아니면은 토트넘은 충분히 좋아요. 이제 돈 밀어줄 거니까. 저는 인감으로 차비를 골랐으니까 정식 감독 한번 얘기해봐야겠네. 일단 둘 다 여름까지는 가야 된다는 주의고 더 좋은 매물이 풀리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메뉴랑 첼시가 고민해야 되는 기간보단 짧으니까. 토트넘. 그럼 임감을 해야 된다는 주의죠. 저도 근데 이라올라 데려올 거면은 이라올라 지금 못 빼면은 임감해야 돼요. 정식 선임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빼고 미친 거죠. 보면서 강등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 정식 냉면. 잠깐만. 여름에 정식 감독. 근데 전 왠지 모르게 포체티노가 또 괜찮아 보이는. 저도 포체티노랑 이라올라 둘 중 한 명이 제일 나아 보여요. 데제르비는 에고가 너무 세서 이건 수용하기가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아니 저는 오히려 포치가 셀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이게 사실 지가 마가리 토로도 충분히 힘이 실리는 곳이잖아요. 영향력은 더 세지. 그리고 걔 실제로 첼시한테도 그 세트피스 코치 이거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요구 많이 했었어요. 잠깐 이거 우리 얘기하면서 계속 피드백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보드진 입장에서 영입 권한을 높이지 않는 감독으로는 이라올라가 맞고 영입 권한을 감독한테 줄 거면 포치나 데제르비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그치? 포치도 영입 권한을 높이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포치한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와, 그러면은 저도 근데 이러면 이라올라로 좀 틀게 되긴 한다. 지금 스쿼드에서 그의 입맛, 그 개눈깔 입맛으로 넣게 되면 저 스쿼드 곱창 날 것 같은데. 이라올라 식으로 할 거면은 조금 고민해. 근데 이라올라 한 다음에 세네시도 데려오고 FA로? FA 데려오고 몇몇 자원들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수들 팔아버리면은 개편 너무 좋은데요, 전? 이라올라는 선수들의 체력 바탕으로 좀 많이 뛰면 돼요. 그리고 다이렉트 볼을 많이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후방에서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 전방에서는 좀 달릴 수 있는 선수들 기반으로 팬들은 보는 맛이 확실히 있을 거예요. 전 진짜 이라올라 올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근데 기가 너무 예쁘다. 네, 기간이 너무 이쁘고 지금 정식 감독으로 누군가를 선임하기에는 토트넘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경험하고 싶은 감독이 왜 가요? 안 그치? 가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못 나갈 게 거의 보이니까. 다음 시즌에도 나가기 힘들어 보여, 나는. 저는 그래요. 그럼 이라올라 감독한테 유럽 대항전 안 나가고 리그만 해. 그리고 보완해줄게. 그럼 이라올라한테는 챔스 도전할 수 있는 팀 딱 스쿼드 갖춰졌는데? 근데 이러면 제가 또 약간 반박이 가능한 게 이라올라가 시즌 운영을 못해요. 조금 빡세긴 해. 네. 근데 차비는 그걸 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생각을 또 해보고 있는데 이러면 차비 정식 감독이 낫지 않나 차라리 이 생각도 들어요. 차비는 무조건 PL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가 로메로 아까 기죽여야 된다 했잖아요. 기죽이기 쉬워요. 선수로서 위상 엄청 높으니까. 차비가 한마디 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재밌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야민님 한번 모셔야겠다. 한번 골라봐라. 야민님, 돌잡이 하듯이. 야민님 모셔가지고 조만간 토트넘이 임시 감독인지 아니면 정식 감독인지 그걸 결정 내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정식 감독으로 지금 누군가를 당장 빼오는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보는 편인데 만약에 임시 감독으로 가면은 누가 정식 감독으로 좋을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임시 감독일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라올라 때문에 지금 바로 저는 그냥 임시 감독이 맞다 이제 되긴 했어요.ちょっと